오늘은 라이브에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흥분할 일이 없어. 너무 완벽한 시합을 했죠. 오늘 85대 95로 레이커스가 이겼습니다. 레이커스가 잘도 했지만 라켓스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라는 거.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린 팀이고 어린 선수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면 안 되겠죠. 오늘 완전 기분이 좋은 시합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합이었어요. 정말 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있으면은 르브론 제임스가 35분이나 뛰었던 거. 정규 시즌 처음으로 스몰 라인업으로 나왔어요. 저쪽에 크리스찬 우드 선수가 요키치처럼 그렇게 막 안으로 들어와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선수가 아니잖아요. 사이즈가 없는 선수기 때문에 스몰 라인업으로 나와도 됐었고, 오늘 같은 날 스몰 라인업을 테스트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겔 감독이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계속. 그리고 뭐 오늘은 또 보시다시피 이겼으니까 별로 흥분을 안 하고 보고 있지만, 역시 홈콜트에서 우리가 시합을 하면은 심판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파울콜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 점수가 85대 95였지만 경기 내용은 뭐 완전히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레이커스가 완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 왜냐하면 수비가 맞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레이커스가 굉장히 수비 이런 부분이 나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1쿼터에서 15점으로 막았고요. 27대 15점. 그리고 세컨 쿼터에서 27대 20점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인 3쿼터에서 우리도 점수를 못 냈지만 상대팀을 19점으로 막았어요. 4쿼터에서 31점을 내줬지만 그때는 약간 좀 이미 이긴 시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NBA 시합이 85점으로 나오는 시합이 정말 드뭅니다. 페이스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85점이 나오는 시합이 굉장히 적어요. 그만큼 저쪽에서 턴오버도 많았지만 레이커스가 만들어낸 턴오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비가 점점 맞아가고 있다. 카멜로 앤서니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멜로가 수비를 못하는 선수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멜로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보겔 감독의 수비 능력이에요. 수비 전술 능력. 매번 멜로가 오늘 같은 수비 플레이를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즌이 가면 갈수록 멜로 선수도 수비에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보겔 감독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적인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보겔 감독 밑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수비처럼 보이고, 그리고 수비를 많이 배워가요. 쿠즈마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공격력은 있었지만 수비가 없었던 선수였어요. 근데 보겔 감독 밑에서 있으면서 수비를 굉장히 많이 배웠고 리바운드도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겔 감독의 수비가 계속 안 맞고 있는 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수비인데, 수비의 호흡이 굉장히 맞았고 보겔 감독이 수비를 잘 안 하는 선수는 계속 꺼내냈어요. 뭐 러스 선수 중간에 완전 화내가지고 테크니컬 파울 받을 수 있는 장면에서 보겔 감독이 러스를 뺍니다. 러스를 빼는데 러스가 굉장히 화를 내요. 나를 빼냐고. 지금 막 그 화면상에서 보면 자기를 빼는 거를 완전 황당해 했어요. 자기 벤치 자리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터널 쪽으로 그냥 막 가면서 육두문자 욕을 엄청 해댑니다. 누구한테 한 건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욕을 해대요. 지난 시합에서도 몽크가 수비에서 자기 자리를 놓치고 턴오버를 만드니까 몽크 선수 거의 못 뛰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선수들을 조금 더 긴장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겔 감독은 영상을 분석하는, 게임을 분석하는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거를 테스트해보고 싶을 거예요. 많은 라인업을 테스트해보고 싶고, 그 라인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나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모습들은 모두 다 하나의 데이터로, 하나의 정보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굉장히 믿어요. 레이커스가 우승을 했을 때 카루소 선수를 주전으로 내보낸 감독이에요. 정말 강단이 있는 감독이고 좋은 감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더 좋아지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독을 왜 믿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NBA, 지금 현재 NBA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들은 너무 틀려요. 뭘 강압적으로 하면은 안 돼. 근데 보겔 감독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선수들한테 정말 잘 전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란도 선수가 직접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자기는 정말 나중에 감독이
되고 싶은데 보겔 감독이 자기가 부상을 당했을 때 보겔 감독이 자기 밑에서 약간 어시스턴 코치식으로 자기를 써주면서 코칭 스태프들 미팅이나 뭐 선수들을 관리하는 모든 거를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란도 선수한테. 그러니까 란도 선수가 그런 거를 보면서 제일 많이 배웠던 부분이 보겔 감독이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하기 힘든 말들을 선수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런 게 굉장히 대단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란도 선수가 정말 바보 같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란도 선수가 정말 똑똑한 선수예요. 자기보다 좀 IQ가 떨어진다? 그러면 감독이고 뭐고 다 무시하는 선수야. 그런데 란도 선수가 왜 레이커스만 오면은 굉장히 기쁘고 란도 선수 보세요. 오늘도 보면은 코트에서 뛰지 않아도 계속 코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선수들한테 얘기해주고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겔 감독을 정말 좋아하고 우리 빅들이 이 선수들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란도 선수가 보겔 감독에 대해서 그런 칭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겔 감독이 나쁜 감독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정말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몽쿠 선수가 계속 아이소 플레이를 하죠. 몽쿠 선수가 지난 시즌에 많은 플레이 탐을 얻지 못한 게 그런 아이소 플레이였어요. 아이소 플레이를 하되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또 수비에서는 계속 뚫려. 잘 생각해 보면은 쿠스마도 항상 그랬어요. 쿠스마도 처음에 점수는 잘 내고 막 미친 슛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앞에 선수들이 있는데 그냥 막 탱크처럼 가가지고 어펜스 파울 받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정말 보면은 너무 답답했죠. 수비는 없었어요. 리바운드도 없었고 쿠스마가 자라서 지금 위저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면은 지난 시즌을 봐도 리바운드 엄청 수비도 엄청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제가 봤을 때 몽쿠 선수도 보겔 감독 밑에서 계속 있으면 수비 엄청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급 선수들이 오늘은 에퍼트가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로 수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쉽게 이긴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스타급 선수들이 있는 거, 베테랑 선수들이 있는 거 너무 좋죠. 왜냐면 중요할 때 분명히 한 방을 해줄 거고 그만큼 실수가 없어요. 이 선수들이 다 10년 넘게 뛰면서 그냥 10년 넘게 뛴 게 아니라 다 스타급 선수로서 베테랑 선수로 뛰었는데 심판들이랑 엄청 친하던지 아니면 심판들이랑 잘 아는 사이일 거예요. 내가 파울 당하면은 컴플레인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야. 계속 왜 이게 파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비에 계속 늦게 돼요. 레이커스 같이 베테랑 선수들이 많은 팀이 제일 문제가 수비가 안 되는 것 중에 큰 문제가 계속 궁시렁 되는 거야. 아재들이야. 꼰대처럼 계속 심판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 안 들어갔으면 뭐 한두 명이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3-4명이 항상 베테랑 선수야. 베테랑 선수니까 뭐만 하면 파울이다. 뭐만 하면 막 자빠져서 일어나지도 않아. 어린 립스 선수 같은 애만 혼자 돌아오는 거예요. 수비가 세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수비를 이어가겠어요. 계속 점수가 쉬운 점수가 나오는 거죠. 오늘은 그런 모습이 정말 있었지만 그래도 많지 않았다. 있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굉장히 에포트를 보여줬다. 노력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시합이라서 좀 공이 안 들어가고 저쪽 라켓에서 계속 쫓아왔지만 되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늘 같이 뛰면 되니까. OKC랑 시합을 했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점수를 계속 쫓아와서 저쪽에 점수를 우리를 쫓아왔는데도 계속 컴플레인하고 있어. 수비가 계속 뻥뻥 뚫리고 있는데 계속 러스도 그러고 다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야. AD도 그러고 다 스타급 선수들이 컴플레인을 하면은 수비에서 누가 막아줍니까? 뒤에서 그렇게 자빠져서 누워있으면은 누가 돌아와서 수비를 합니까? 하지만 오늘 시합에선 그런 모습이 좀 적어졌어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수비가 좋아집니까? 한 가지만의 로테이션이 있으면 안 되고 그 한 가지 로테이션을 계속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키지 같은 선수가 나오면은 우리는 투빅으로 가야지 돼요. 굳이 요키지를 상대로 AD를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AD가 힘이 들면은 부상이 쉽게 당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AD 선수가 부상의 경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들 다 걱정하잖아요. 여러분은 걱정 안 해요? AD가 만약에 슛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다리를 부둥켜 안고 있으면은 걱정 안 해요? 저는 심장이 떨어질 듯이 걱정해요. AD가 넘어질 때는 심장이 한 반 정도 떨어져. 다리나 무릎에 손이 가면은 정말 심장이 떨어진 듯이 긴장을
빙빙을 하면서 화면을 뚫어지게 봅니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이 시스템 자체를 하나만 고집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초반에 굳이 AD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계속 로테이션은 바뀔 거예요. 이 로테이션이 안 바뀌는 선수는 딱 3명이 있어요. 그 3명의 선수는 360도죠. 이 3명은 계속 주전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바뀔 거예요. 마지막 쿼터에서는 AD가 5번을 뛴다는 거. 중요한 시점에서는 항상 AD가 5번을 뛰고 있어요. 그때는 항상 원 빅맨이죠.